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고영배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간단히 생각하면 두 개의 단어, 즉 사물과 인터넷으로 이루어진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Internet of Things, 줄여서 IoT라고 하는데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의 주인공, 주체가 돼서 우리가 사용을 하듯이 이제는 사물이 인터넷에 참여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양한 사물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사물들이 자신의 환경이나 어떤 상황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로 수집된 정보, 센싱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공유함으로써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 판단함으로써 어떤 상황을 그리고 환경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을 뜻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사물 인터넷 기술이 지능형 알고리즘과 결합이 되어서, 즉 인공지능이죠. 지능형 사물 인터넷 또는 사물 인터넷 스스로 판단하고 더 개선 발전할 수 있는 형태, 즉 자율형 사물 인터넷으로 점점 더 스마트하게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또 5G 같은 차세대 통신 기술과 함께 융합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중요한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 때 또는 중학생 때 아마 레고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로봇 코딩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업을 경험해 보셨다면 아마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사물 인터넷 시스템 혹은 서비스를 경험하셨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레고 로봇이 어떤 특정 소리를 감지하거나 혹은 특정 물체가 다가오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음향 센서 또는 거리 센서 또 가속도 센서,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그 로봇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로봇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제어하는, 예를 들면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물체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알고리즘을 코딩해서 여러분들이 동작시켜 보셨을 텐데요.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TV 광고에 아주 멋있는 그런 스마트 가전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온도와 습도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동작 가능한 것은 물론 그 주 사용자의 선호도나 생활 패턴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쾌적하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전기 소비량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절전형 스마트 에어컨 또는 스마트 냉장고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사람이 자주 먹는 그런 어떤 음식이나 또 재료 이런 것들을 그 양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자동 주문한다든가 이런 아주 스마트한 기능을 갖고 있는 냉장고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스마트 세탁기, 로봇 청소기, 이런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 가전들이 또 서로 협업하면서 다양한 그런 스마트 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도 사물 인터넷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는 단순히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수준의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서 사용자의 선호도 그리고 생활 패턴 그리고 서로 다른 유형의 가전들이 상호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증강현실이나 혼합현실 기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센서 기술들 그리고 비전 기술들과 결합이 되어서 좀 더 생생한 그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자율주행차나 드론, 또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AI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개된 Artificial Human, 즉 인공인간이라고 하는 네온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을 제공하면서 정말 우리 사람과 아주 유사한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도 대표적인 응용 그리고 융합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기술들이 서로 결합되고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이 되겠습니다. 첫째, 한번 하드웨어 기술을 생각을 해보면요. 다양한 센서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사람의 몸에 부착될 수 있을 정도의 초소형 그리고 초정밀 센싱이 가능하면서도 오랫동안 동작할 수 있는 저전력 센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바이오 분야부터 스마트 공장에 이르기까지 또 우주 산업에 이르기까지 쓰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스마트한 센서 기술이 하드웨어의 첫 번째 우리가 기술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 기술로는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 기술, 그리고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기술들도 중요한 그런 하드웨어 쪽의 기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버 기술이 대표적인 하드웨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둘째로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데이터 처리 기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양하고 무수히 많은 그런 센서들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데이터들, 이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빅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가 상호 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용량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하고 또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지능형 사물인터넷 혹은 자율형 사물인터넷 기술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순간에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 기술도 중요한 지능화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서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프라이버시 혹은 보안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사물들, 그리고 이러한 사물들은 굉장히 초소형이고 어떤 컴퓨팅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그리고 사람들이 또 각자 소지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곳에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센서 레벨에서부터의 보안, 그리고 데이터를 정말 필요한 데이터만 분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기술의 중요도가 점점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인데요. 우리가 임베디드라고 한다면 어떤 독립된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아까 우리가 스마트 가전 생각했었는데요. 냉장고나 에어컨, 뭐 더 나아가서는 전등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컴퓨터가 결국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네트워크 기술을 들 수가 있겠죠. 결국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건
서로 연결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무선 기술들, 즉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그런 무선 기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밀한 그런 통신이 가능한 5G, 더 나아가서는 6G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도 점점 더 이제 진화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용자가 결국 인터넷에 들어오는 셈이기 때문에 초지능 네트워크 기술도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분야가 바로 사물 인터넷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지식, 기본 지식, 그리고 융합할 수 있는 융복합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마 융복합, 초연결, 그리고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물과 사람들이 융합되고 또 복합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과거에는 없었던 그러한 서비스가 창출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사물, 그리고 무수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연 이 시대를 주도할 기술, 언택트 시대죠. 비대면이 주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시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은 더 없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또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원거리에서 제어하는 원격 제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언택트 시대와 원격 제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을 때,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가 복지 서비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데도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복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융복합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교과, 학업 쪽에서는 논리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리 수학 또는 생각 수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즉 왜냐하면 결국 어떤 연관관계를 우리가 잘 설명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마도 논술 전형에서도 굉장히, 수리 논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확률 통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가장 기초적으로는 그 데이터들로부터 우리가 통계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분석이 가능한지가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공 적합성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런 진로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도 조금 더 이러한 논리적 사고력이나 확률 통계와 관련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영어와 같은 외국어 능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은
물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렇듯이 특히 국제 표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표준화 문서가 대부분 영어로 써져 있고요. 그리고 또 표준화 회의가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외국어 능력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고등학교 생활이 교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비교과 활동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 동아리가 될 겁니다. 물론 뭐 코딩이나 로봇 동아리처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에 가입해서 정말 재밌게 한번 활동을 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꼭 이렇게 직접적인 주제를 다루는 동아리들로만 또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생명과학 동아리라고 한다면 생명과학의 어떤 원리적인 부분을 실험하고 또 뭐 주제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과연 사물 인터넷 기술이 어떻게 융합돼서 이러한 서비스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주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의 동아리 프로젝트로 한번 삼아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비교과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회 참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뭐 전통적인 수학이나 과학 경시 대회 같은 거 외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발명대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 사물인터넷 전문가가 되기 위한 또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발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비교과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부터는 학기당 한 건만 수상 실적이 반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관심도와 특히 진로 관련 있는 그런 어떤 수상 실적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그 발명대회 같은데 한번 관심을 갖고 재밌게, 근데 중요한 건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뭐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분야를 우리가 발전시키는 것,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따뜻한 기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행복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뭐 기여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실패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이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독서 활동과 연계해 본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